운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시간으로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생각 그 자체로 돈을 벌어라. 당신이 무엇을 누구와 언제 해야 하는지만 알면 돈은 너무도 쉽게 벌릴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문장들, 현 시대 자기계발의 모든 멘토들은 이 남자의 메시지가 세상 그 누구의 조언보다 더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 한 남자의 이름은 나빌 라비칸트. 아무것도 없이 이민자로 시작한 그는 현재 자수성가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며 사업과 투자로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따끔한 조언을 남기고 있죠. 돈을 벌려고 쓰는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걸 잊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사이트를 X와 책으로 만들어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나발이 남긴 운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인사이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당신은 부,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뭔지 아는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정의가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부를 설명하기 앞서 당신이 쫓아야 하는 게 바로 부라는 것이다. 부는 당신이 잠을 자는 중에도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모든 걸 포함한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으며 부동산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은행에 맡긴 현금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또 다른 돈을 벌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부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쫓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만이 자유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힘들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할 필요도, 하기가 너무 싫은 일을 가기 위해 아침 7시부터 집을 나설 필요도 없다. 즉, 부를 얻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어떤 순간도 의지 없이는 보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가질래야 절대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모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 돈은 과연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부가 옮겨지는 사회적 신용의 수단. 쉽게 말해 우리는 신용 혹은 돈을 통해 누군가의 시간을 살 수 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을 할 때도, 사업가가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조했을 때도 세상은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사용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 저희가 빚지고 있는 부분을 돈이라는 종이로 환산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돈을 인쇄하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돈으로 시간을 사며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 협상을 한다. 즉, 돈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으로서 누군가 사회 혹은 사업 아니면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환산하여 부를 옮기는 신용적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돈 혹은 지위, 이 두 가지를 쫓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로 확실한 사실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며 비난하긴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돈에 엮여있는 모든 문제는 풀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돈만 쫓다간 자유를 얻지 못한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돈을 가진 사람을 비난 후 지위를 쫓는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지위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회적 피라미드에서 한 단계 오르려면 위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스포츠에 두 명의 승자는 없는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는 져야만 한다. 그렇게 끊임없는 굴레가 시작된다. 즉, 누군가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궁극적인 목표는 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유를 향해 나아가라. 돈과 지위는 당신이 굳이 쫓지 않아도 그에 따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는 누구나 쫓을 수 있다. 그 누구와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면 부는 어떻게 쫓아야 할까? 내가 접근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를 쫓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팔지 말고 마인드를 남과 공유하며 나아가야 한다. 즉,
정보는 가장 중요하고 비싼 화폐다. 물론 이 정보는 아무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챗 GPT나 인터넷에 검색해 나오는 정보처럼 모두에게 공유되는 정보는 가치가 크지 않다. 학교나 기관에서 가르치는 정보도 마찬가지로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더 나아가 큰 부를 쌓는 가치가 되진 못한다. 왜냐하면 조금의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고 당신의 고객 혹은 회사들은 끊임없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같은 정보를 아는 더 값싼 인력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까지 내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냐며 불평할 수 있다. 내가 말할 부를 만드는 정보의 조건은 이렇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결합. 나는 이 부분을 창조라고 말하고 싶다. 쉽게 말하자면 모두에게 제공되는 두 가지 정보를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서비스나 재화로 만들고 그 가치를 나누는 것. 이게 첫 번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 혹은 열정이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신의 취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식상한 조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취미가 아닌 일을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상황을 마주한다. 하지만 정말 열정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 분명한 분야라면 그 사람은 남들보다 수월하게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면 부를 쌓는 방식이 찾아진다. 예를 들어 세일즈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심리학을 마스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세일즈는커녕 내향적인 사람은 세일즈와 심리학을 결합한다고 해도 엄청난 결과를 이루진 못할 것이다. 즉 이렇게 내가 잘하는 분야 혹은 열정이 있는 분야와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보를 섞어라. 그 결과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정보는 결합되며 당신만이 알거나 혹은 극소수만이 아는 특정한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에 아직은 만연하지 않지만 동시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창의력은 미술과 예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방식에도 숨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또 다른 부의 스텝으로 넘어가려거든 당신이 브랜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라는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가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로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힘을 가진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를 이끄는 마지막 스텝은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다. 고대 그리스의 천재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나에게 서 있을 자리와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만 있다면 나는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지렛대 효과는 너무나도 강력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진화했다. 대부분이 인과관계의 법칙 혹은 하나의 인풋이 하나의 아웃풋만 만드는 그런 수학적 구조만 이해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효과를 조금이나마 이해했고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부를 거머쥔다. 예를 들어 나무를 벨 8시간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쥔 도끼로 나무를 베고 그렇게 모두 비슷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소수는 불도저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혹은 특별하게 보관하는 방법, 배송이나 운반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일반 사람들이 소모하는 같은 시간 속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곤 한다. 물론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기계에 관련된 취미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혹은 공사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쉽게 새로운 일에 접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상식적인 답이 아닌 10, 100, 1000배의 답을 마주한다.
지렛대 효과를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오래전에 먹혔던 방법인 노동력. 누군가를 고용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같은 결과를 크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캐피탈. 자산을 이용해서 더 큰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 펀드 매니저 혹은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 시대에 가장 강력한 복제에 비용이 들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책, 미디어, 코딩 등 다양한 정보들은 돈을 쓸 필요 없이 무한대로 복사가 가능한 제품들이다. 특히나 코딩은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왔다. 이처럼 부를 얻는 것은 운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방법을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를 얻고 싶은 당신에게 해줄 말은 끊임없이 트렌드를 따라가고 노력하며 당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해나가며 사회가 원하는 색깔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당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 아니면 퍼스널 브랜드인 당신을 원할 때 돈과 지위를 동반한 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방법으로 부를 쫓아라.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은퇴라는 정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야 할 필요 없이 온전히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은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쓰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벌리는 부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쓰는 지출을 아예 없앤 상태로 스님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마지막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혹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단지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부를 얻고 나서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하루가 아닌 오늘의 즐거움과 내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되는 축복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부라고 생각한다. 이 조언으로 부를 쫓고 새로운 은퇴를 하라. 꾸준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 목표는 당신의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한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마주하는 모든 시간을 올바른 목표를 향해 걷는 데 사용해라. 이번 영상 속 나발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부와 돈, 그리고 지위를 설명한 부분과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렛대의 원리, 그리고 새로운 은퇴라는 정의까지 그의 조언들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처럼 은퇴의 나이가 훨씬 지나도 꾸준하게 일을 이어간 사람들은 사회가 정의한 은퇴가 아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필요 없이 오늘의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자유인 조금 다르게 정의한 은퇴를 진작에 하고서 일이 아닌 사랑하는 취미를 이어갔던 것이었고, 부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집과 차 그리고 다양한 자산들은 사실 그들이 수많은 실패와 노력 혹은 사회에 만연한 정보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알맞게 결합한 보상으로 얻어진 부산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그 생각을 댓글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 속 하나의 인사이트가 각자가 채워나가는 그릇을 넘치게 만드는 티핑 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